1월 1일입니다. 그죠? 새해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세요? 날짜가 365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?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1년씩 잘라져 있지 않고 그냥 10년 단위로 잘라져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너무 지루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1년씩 딱 잘라져 있으니까 딱 우리 신체 리듬에 맞죠? 무엇인가 좀 잘 안 된 게 있어도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새해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왜냐하면 365일이라는 2019년을 선물을 받으셨어요. 근데 살아있으니까 이런 선물도 받고 너무 좋지 않아요? 그것도 만약에 20대에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어때요? 20살에 받아서 너무 좋다. 40에 받았으면 어때요? 좀 성숙할 때 받아서 정말 의미 있고 좋다. 60에 받았으면 또 어때요? 아껴 써야지.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나이에 이 선물을 받으니 더 좋다. 그래서 항상 새해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. 드림머니라는 코너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. 정면으로 제가 돈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애둘러서 돈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있지만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고 돈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소상히 밝힌 적이 없었어요. 너무 젊었을 때 돈 얘기하면 사람 꼴 우스워지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대로 얘기하려고 아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 코너 이름이 브레인머니예요. 진짜 웃기지 않아요? 꿈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사실 돈하고 꿈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. 두 개가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. 돈만 벌어도 사고고요. 꿈만 쫓아도 사고입니다. 정말 참다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좋은 영향,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제대로 된 꿈과 제대로 된 돈이 밸런스를 맞출 때 진짜 무엇인가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. 밸런스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? 알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운용해 나가고 그것을 활용해 보면서 그 가치가 내 몸 안에 스며들어 오는 것. 그것이 진정한 알미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랑 2019년 1년간 제가 노하우를 탈탈 털겠습니다. 들을만 하실 거예요. 왜냐 제가 그 25에 결혼해서 너무 돈 없이 시작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꿈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.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벌써 올해로 27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제 27년간의 세월은 꿈을 키우는 세월이었고 그 가운데 내 꿈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꿈한테 지원했고 꿈은 나에게 돈을 줬고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거든요. 제가 꿈과 돈을 많이 갖고 시작했으면 여러분 제 강의를 안 들었을 겁니다. 아유, 원래 부자니까 그렇지. 근데 처지가 같잖아요, 우리가. 그죠? 처지가. 그래서 꿈도 적고 돈도 적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을 텐데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.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꿈과 돈이 같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꿈과 돈이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고요. 크면 같이 크고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꿈과 돈의 가치도 똑같다는 겁니다. 장소도 같은 데서 시작하지만 그 가치도 같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제가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없는 게 돈인지 꿈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겠어요?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후배입니다.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. 30대 중반 좀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. 결혼하기 전에 되게 좋은 직장을 다녔었는데 다 그만뒀어요.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사람의 되게 소원이었었고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되게 살고 싶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편이 복병이었습니다. 우리가 원래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 5%밖에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. 이 친구 또 연애 기간도 무진장 짧았어요. 한 6개월 정도. 그런데 이 사람 내 집안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좀 내가 아이만 키우고 살림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이거였던 거예요. 내가 힘들어서 돈 벌고 벌써 직장 생활을 십몇 년 넘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기 싫었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. 내가 꼭 벌어서 살아야 되나? 그때 이 남자가 내가 너 다 책임져 준다? 그리고 시댁에 어느 정도 돈도 있는 것 같아. 뭐 그래서
내 30대 후반부터는 아이 낳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막상 결혼을 해봤는데 편안하지 않은 집안이었었어요. 일단 시어머니는 굉장히 표독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히스테릭하고요. 남편은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울증으로 쉽게 넘어가는 남자였고 말하자면은 정신적으로 병자였던 거죠.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가 아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되게 힘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. 게다가 이제 남편이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본인한테도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막 목을 뻘겋게 막 조르는 일도 있고 진짜 내가 들어도 살면 안 되겠어요.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. 근데 이 친구는 이혼해야겠죠. 나는 아이도 살리려면 이 집에서는 아이를 못 키워요. 그러면 너는 왜 이혼을 못하니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. 저 돈 못 벌어요 이제. 왜? 자신 없어요.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친구한테 없는 게 뭘까요?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? 돈이 없는 걸까요? 꿈이 없는 걸까요? 어떻게 느끼세요, 여러분? 제가 보기엔 둘 다 없어요. 내가 혼자 살 수 있어. 나는 다시 직장 생활하고 내 꿈을 키워가야지. 여러분,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. 엄마의 꿈과 돈으로 두 가지로 키우는 거지요. 돈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? 그 우울함을 애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, 엄마의 우울함을. 밝은 기운의 돈과 밝은 기운의 꿈으로 키우는 거라고요. 근데 이 친구는 이 둘 다 잃었어요, 결혼 후에. 이 친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, 여러분? 돈과 꿈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. 돈만 있어도 아이 못 키울 겁니다. 금방 우울해져서. 꿈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? 안 됩니다.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서포트하는 건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. 돈이니까요.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두 가지가 동시에 없어집니다. 신기하죠? 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도 같이 사라지고요. 돈이 없어지면서 꿈도 같이 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죠.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없고 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. 이 육체가 있다라는 건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욕망을 지어내요. 먹고 싶다,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싶다, 뭐 사고 싶다, 새로운 옷도 사고 싶다. 이 욕망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고요.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내가 돼야만 또 한 번 꿈꿀 수 있고요.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까 그 친구처럼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나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남을 봅니다. 나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?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. 돈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.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. 너는 지금 한 번의 선언이 필요해. 이건 너로부터의 힘이 필요해.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아나가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 남한테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. 빌려 쓰는 힘은 1년도 못 가요. 친구 만나서 술 마시면서 누구한테 야 괜찮아 격려받았다고 치세요. 그 이틀이나 가요 그깟 격려가? 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격려, 내가 나를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힘, 그 힘이 나를 평생 끌고 가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의 선언이 필요해요. 누구한테 빌려 쓰지 말고 나한테 꺼내 써야 되거든요. 나한테 꺼내 쓰기 위해서 나한테 선언이 필요합니다. 그게 뭘까요?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. 저도 25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뭐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때 생각했거든요. 나는 이렇게 반지하에서 안 살 거야. 그러면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? 꿈이에요. 내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가 꿈이라고 불러요. 그 꿈이 설정이 되고 내가 움직여서 내 꿈을 지원해 줘야 돼요. 내 꿈을 지원. 그게 바로 뭐예요? 돈을 버는 행위예요. 꿈과 돈을 버는 행위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면 내가 내 안에서 평생 끊었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. 이 힘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이게 선언한다고 바로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돈을 번다라는 건 육체 노동이에요. 그래서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해요.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.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살아. 이게 뭐냐면 말로는 선언했는데 몸이 선언을 안 한 거야.
몸이 선언을 안 하면 이건 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드림머니에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요. 말의 선언과 더불어서 몸의 선언이 힘들어질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거예요.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.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. 말하자면 그게 바로 드림머니 행사입니다. 드림머니 세미나예요.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.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바로 시작하고 선언하고 하라 그러면 이건 다 해요. 예스! 이거는 다 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.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작은 돈이에요. 작은 돈. 잠깐 뭐 나와서 이렇게 서류 정리 같은 걸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돈이 얼마냐고 묻는데요. 그래갖고 이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그냥 그까짓 거 받느니 집에서 쉴래요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.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. 꿈도 우습게 봐요. 돈 속에 미래의 꿈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 돈을 벌면서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해요. 여러분, 이렇게 TV에서 보는 건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고요. 내가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내 손으로, 내 몸으로 느끼는 정보가 진짜 정보예요. 작은 돈이라도 벌기 시작해야 그 돈 안에 숨어있는 100가지 꿈의 현실과 만나게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. 이불 속에서 생각하는 꿈은 단 한 발짝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돈을 벌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내가 알게 되는 꿈은 신기하게도 다음날 그곳으로 가게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걸 배우러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. 강력하게 역동적인 꿈이 돈 안에 숨겨져 있어요. 헷갈리실 겁니다. 꿈을 먼저 꾸는 게 맞아요? 돈을 먼저 버는 게 맞아요?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로 하십시오. 돈이 먼저 너무 필요하면요. 나가서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 먼저 버세요. 새로운 아이디어, 정보, 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내 안에,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밖의 정보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밖의 정보와 맞아떨어지려면 자꾸 나가서 만나야지 이게 맞아떨어지거든요. 이불 속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. 절대로. 자, 근데 만약에 돈은 버는 건 그렇게 급하진 않아. 그러나 나는 꿈을 먼저 키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운명적 설정이 되고 환경이 그게 된다면 그러면 먼저 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십시오. 그럼 꿈이라는 건 뭘까요?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나는 꿈이라고 불러요. 그러면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움직여져. 근데 여러분 돈과 꿈이 똑같은 게 하나 뭘까요? 공통점 육체노동입니다. 움직이고 가고 내가 가서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손으로 해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시작돼도 관계는 없습니다. 근데 굳이 그 20대나 하는 거 아니에요? 드림머니? 우리 벌써 저 지금 나이 50이에요. 60이에요. 그거 꼭 해야 될까요? 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으셨습니까? 저희 엄마는 64살에 양장점을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. 왜냐? 우리 막내, 제 남동생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. 동생이 아팠거든요. 우리 엄마의 꿈과 내 남동생의 꿈을 위해서 64살에 드림 워커가 됐어요. 드림머니로 들어섰다고요. 우리 엄마의 60대의 드림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. 우리 90 이상 삽니다. 드림머니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? 지금 혹시 좌절하고 있는 분 계세요? 위로 올라오시게 제가 도와드릴게요.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. 선생님 되게 자신감 넘쳐요.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. 제가 그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.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? 드림머니요. 내가 둘 다 있거든요. 나는 나를 도울 수 있어요. 평생. 그 실력은 언제부터 닦았는지 아십니까? 결혼 후요. 꿈이 없었을 때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. 바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를 도와왔고 지금 55세인
56세 됐구나. 새해다. 56세 된 김미경을 내가 도울 수 있어요. 드림머니로요.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게 됐어요. 드림머니로요.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드림머니의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현실적으로 좀 그냥 위로하는 거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이 드림머니 잘 들으시면서 한 칸 한 칸 따라와서 여러분을 스스로 도우시고요.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. 드림머니의 핵심은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. 눈앞에 보이는 현실. 그래서 여러분 이 댓글로 다 달아주세요. 내가 드림머니를 벌어야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왜 이걸 시작해야 되는지, 내가 왜 드림머니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,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대학 학생분들, 아이고 숙제 나갑니다. 자, 특히 유튜브 대학 학생분들은 조금 더 강도 높게 한번 나가볼까요, 우리? 자, 김미경 캠퍼스 카페에 들어가시면 숙제를 올려놓는欄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여러분 한 A4 용지 반장 정도 되게 간단하게 쓰셔도 좋아요. A4 용지 반장 정도 되게 내가 드림머니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리포트로 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가 댓글도 달고 점수도 내드리고 차곡차곡 쌓으시면 나중에 우등생 되시면 큰 상 받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의 미션 수행해 주세요.